서울의 한 고급 주택. 이 집의 안주인 은미 씨가 아침 준비를 서두릅니다. 마침 늘어져라 하품을 하며 나오는 이 남자, 바로 오늘의 주인공 대근 씨인데요. 일어났어요? 어느 가서 앉아요. 아이 가만히 있어봐요 사람아. 우리 아가도 밤새 잘 있었는데 확인부터 하게. 아니, 어젯밤에 봐놓고서 또?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지. 무겁게. 대근 씨 부부에게 늦둥이라도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아이들의 방이 아니라 장롱문을 열어젖히는 대근 씨. 아침 대바람부터 웬 옷 정리입니까? 하나둘 옷을 꺼내던 그때 이게 웬일입니까? 장롱 안쪽에 가득 쌓여있는 돈다발. 한눈에 봐도 수십억 원 돼 보이는데요. 아이고 우리 복덩이들 밤새 잘 있었나? 아하, 대근 씨가 말한 아이들이란 게 바로 이 돈이었나 본데요. 대근 씨는 왜 이 많은 돈을 장롱에 보관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웬 허름한 집 앞을 찾은 대근 씨 부부. 그런데 수십억 원의 재산이 있는 사람치곤 꼴이 말이 아닙니다. 좋은 옷 놔두고 왜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왔을까요? 아이고, 니들 왔구나. 엄마 이제 오세요?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오래 기다렸지? 아니요 엄마 금방 왔어요. 어서 들어가자. 네네네. 이곳이 어머니 경자 씨의 집인가 본데요. 두 사람은 왜 이런 추리한 모습으로 어머니를 찾아온 걸까요? 잠시 후 며칠 굶은 사람들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는 두 사람. 초라한 행색 때문인지 어째 그 모습이 더 짠해 보입니다. 대근아, 아직도 일자리 못 구했니? 아예 저 그게 이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당신도 넉넉지 않은 형편인데 말이지요. 매번 감사해요 엄마. 어머니, 감사합니다. 엄마 저희 갈게요. 그래. 자주 좀 와. 예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어머니. 엄마 들어가서 좀 쉬세요. 그래. 어서 가. 네. 들어가세요 엄마. 네. 가세요. 그런데 경자 씨가 들어가자마자 표정이 변한 두 사람. 여보, 언제까지 이래야 돼? 그냥 어머니 돈 안 받으면 안 돼? 에이구, 생각을 좀 해라 생각을. 어? 야, 몇 년째 받다가 안 받으면 의심할 거 아니야. 너 들키면 어떡하려고 그래? 덜키다니요? 그럼 어머니에게 부자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용돈까지 받은 겁니까? 심지어 경자 씨가 준 돈을 보며 좋아라 하는 두 사람. 수십억 원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용돈을 받는 수상한 부부. 대체 이 두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 기막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대근아, 대근아. 아, 참 이상합니다. 대근 씨의 집은 여기가 아닌데 말이지요.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경자 씨. 그런데 그 시각 대근 씨는 집에서 근사한 점심 식사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무슨 일이지? 예 엄마. 대근아, 내가 지금 너희 집 앞에 있는데 어디니? 지금 집이라고요? 지금요? 내가 너희 집에 김치 좀 갖다 주려고 왔는데 어디 나갔어? 예 저 잠깐 나왔어요 엄마. 금방 갈게요 엄마. 예 예. 엄마 지금 집 앞이래. 어머니의 전화 한 통에 난리가 난 두 사람. 야 너 그 얼굴하고 머리 좀 어떻게 해 좀. 그 말에 얼른 속눈썹을 떼는 은미 씨. 시계! 팔찌도 풀어! 아이 나 참. 그거 요란하기도 합니다. 어머니에게 가는 그 짧은 시간에 180도 변신한 두 사람. 드디어 집 앞에 도착합니다. 경자 씨를 보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다가오는 두 사람. 대체 이 부부는 왜 이러는 걸까요? 어머니, 어머니, 저희 엄마 오래 기다렸죠? 그래. 얼른 들어가요. 그 김치를 갖고 왔어요. 빨리 문 열어. 그런데 익숙하게 문을 여는 은미 씨. 어머니 들어오세요. 이곳은 태근 씨의 집인가 보죠? 살림살이를 살펴보는 경자 씨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니 당연히 집안꼴이 엉망일 수밖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경자 씨는 이렇게 사는 아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세상에. 다음엔 나물이며 이것저것 많이 싸올게. 아휴, 자주 틀러야지. 걱정이 돼서. 저 그럼 나 그만 간다. 네. 네, 어머니. 엄마 들어가세요. 예. 네. 예. 그렇게 두 사람이 가난한 부부 코스프레를 하던 어느 날 아들 대근 씨의 손을 이끌고 시골의 한 농장을 찾은 경자 씨. 아이고 김 사장 수고가 많으시네. 응? 오셨어요? 응. 아이고. 이곳은 대체 무슨 일일까요? 내가 말하던 우리 아들. 안녕하세요. 강동원입니다. 누님이 하도 부탁해서 믿고 뽑는 거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김 사장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김 사장. 아참 내가 이거 오늘 아침에 싱싱한 거를 따온 건데 이거 응? 집에 가져가세요.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들이 엄청난 현금 부자인 걸 모르는 경자 씨가 대신 일자리를 알아봐 준 것입니다.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그랬겠습니까? 대근 씨 참 난감하겠군요. 뭐 이렇게 된 거 그냥 일을 시작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는데요. 사장님. 바쁘신데 고생하시고 자 이거 받으시고. 이게 뭡니까? 나 여기서 3일 정도만 일하고 잘린 걸로 합시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 3일치 일당은 충분하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는 비밀입니다. 알겠죠? 이럴 거면 따라오지나 말 것이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가면 갈수록 대근 씨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날 저녁, 오늘의 저녁 메뉴는 스파게티인가 본데요. 아니 비빔국수도 아니고 뭘 그렇게 비벼 먹습니까? 뭐 맛있게만 먹으면 된다지만 어째 먹는 폼이 많이 어색해 보입니다. 저녁도 다 먹었으니까 또 할 일을 해야지. 하여튼 당신도 병이야 병. 그냥 은행에 넣어두자니까. 내가 말했지? 난 아무도 못 믿는다고. 은행을 어떻게 믿냐? 은행도 못 믿어서 수십억 원의 현금을 집에 보관한다는 대근 씨. 대체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은 겁니까? 이쁜 내 새끼들. 믿을 건 오직 자기 자신뿐이란 대근 씨. 직접 돈을 세어보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데요. 근데 대근 씨는 어쩌다가 이렇게 큰 돈을 갖게 된 걸까요? 이야기는 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마땅한 직업도 없이 하루하루를 술로 보내던 대근 씨. 여보, 나왔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얘 펜나가 미쳤나 이게? 복권이 당첨됐다고 1등. 1등? 놀랍게도 대근 씨가 사둔 복권이 1등에 당첨이 된 것입니다. 당첨금만 해도 무려 60억 원. 그야말로 행운이 넝쿨째 굴러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그때 대근 씨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칩니다. 내 말 잘 들어. 응? 이건 당신과 나만의 비밀이야. 절대로
엄마한테도 얘기하지 않는데. 엄마한테도? 그럼 어머니한테도? 당연하지. 그럼 어머니 모셔야 되는데 그러고 싶어? 놀랍게도 어머니에게는 복권 당첨 사실을 숨기기로 한 것이죠. 그날 이후 당첨금 60억 원을 찾아 장롱에 숨겨놓은 대근 씨.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용돈까지 받아가며 가난한 척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여보! 왜? 아침부터 무슨 일인가 했더니 뭐랍시오? 은미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다 뭐야? 여긴 뭐야? 패물이지. 그런데 어째 폐물을 보는 은미 씨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거 가져오지 말랬지. 싫다니까 왜 자꾸 가져오냐고. 그 참 희한합니다. 남편이 가져온 폐물을 보고 좋아하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알았어, 미안해. 대근 씨의 태도 역시 이상한데요. 대체 이 두 사람은 폐물을 두고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그날 밤 아내 은미 씨가 잠든 틈을 타 어딘가로 향하는 대근 씨. 웬 가방을 들고 누군가의 집을 찾아가는데요. 대체 누굴 만나러 가는 걸까요? 그때 오빠 들어와. 그래. 잘했었지? 그럼 너무 보고 싶었어. 아니 대근 씨 큰 돈이 생기더니 한눈 파는 겁니까? 자, 이 한밤중에 이거 주려고 온 거야? 대근 씨가 건네준 건 다름 아닌 폐물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만 주는 거 알지? 알지. 오빠 계산은 방에서 할까? 좋지? 아무래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대근 씨 아내를 두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잠시 후 둘만의 계산이 끝났는지 개운한 표정으로 집을 나서는 대근 씨. 바로 그때 내가 여기 오지 말랬지. 또 나?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어. 그냥 아주 콩밥을 먹여버려. 여보. 보아하니 아내 역시 대근 씨와 여자의 은밀한 관계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도대체 대근 씨와 여자는 무슨 관계일까요? 그런데 대근 씨의 수상한 행동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늦은 밤 으슥한 곳을 찾은 대근 씨. 심지어 돈까지 챙겨서 나왔는데요. 대체 대근 씨는 이곳에서 뭘 하려는 걸까요? 잠시 후 대근 씨에게 다가오는 두 남자. 돈부터 건네주실까? 자, 자연스럽게 돈을 주고받는 세 사람. 이들은 무슨 관계일까요?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남자들을 보자마자 대근 씨 일행이 다급히 도망을 갑니다. 한밤중에 추격전. 과연 쫓는 사람은 누구고 대근 씨는 왜 도망을 쳐야 했던 걸까요? 사실 은 작물 취급 혐의로 교도소를 수차례 드나들었던 전과 6범의 장물합이었습니다. 이 돈을 나눠주던 남자들 역시 교도소에서 만난 범죄자들이었던 것인데요. 수십억 원의 재산이 있던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또다시 장물합이 노릇을 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복권에 당첨이 되고 얼마 후 교도소 동기생들에게 연락을 받은 대근 씨. 그러니까 나보고 이수 다시 하라고?
이 바다에서 형님이 최고잖아. 그럼 누가 하겠어? 너 형편도 어렵잖아. 서로 조쳐가는 건데 왜 하기 싫어? 하지만 고민도 잠시였습니다. 아 싫긴 당연히 내가 해야지. 이리 줘. 놀랍게도 또다시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태근 씨. 알았어, 연락할게. 60억 원의 복권에 당첨된 태근 씨가 왜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한 걸까요? 왜? 남편이 또 폐물을 가져오자 아내 은미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태근 씨가 또다시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된 걸 직감한 것이죠. 우리가 또 잡혀가면 어쩌려고 그래? 야, 그럼 거절했다가 복권 당첨된 거 들키면 어떡해? 어? 그 도둑놈들이 우리 주민들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짓을 계속 하겠다는 거야? 안 해! 안 한다고! 근데 이번만 좀 참아줘, 어? 이번 거 처리하고 잠수 탈 거야. 태근 씨는 전문 탈의범이었던 친구들에게 복권 당첨 사실을 들키기 싫어 다시 장문합의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교도소 동기들의 부탁을 거절할 경우 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형편이 어려운 척을 연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작물을 처분해 줬던 것입니다. 작물죄는 과 같은 상습범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다시 범죄의 길을 선택한 은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혀 철장 신세를 지게 됩니다. 결국 복권 당첨 2년 만에 또다시 경찰에 잡히게 된 태근 씨. 그때 소식을 듣고 어머니 경자 씨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아이고 어디 보자. 아이고 어떡하냐. 영문을 알 리 없는 경자 씨는 그저 아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이고 선생님들 우리 아들이 어렵게 자라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요.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어머니 아들이요 복권 당첨돼서 재산이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형사님, 그걸 엄마 앞에서 말하면 어떡합니까? 예? 내가 2년 동안 그 생쇼를 했는데. 아이고 은남아,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그 돈을 가지고 너라도 잘 살 일이지.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지난 2년간 아들 부부가 자신을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식 걱정이 앞서는 경자 씨. 태근 씨는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긴 할까요? 행운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어느 날 찾아온 행운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되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